2장에서 걷기와 인체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회장이 무의식 신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 했는데요. 사람이 수갑이 차면 왜 달리지 못할까? 팔을 못 움직여서 그렇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두 팔을 움직여야 잘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럴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오른발을 내밀면은 엉덩이와 상체는 왼쪽으로 비틀려야 한다. 비틀어서 비틀비틀 하면서 돌린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 요소들이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가 기사다. 마찬가지로 의식신경과 무의식신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이는 의식신경처럼 무의식신경도 자기 몸에 글을 쓰는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신경은 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 조직은 매우 자주 고장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근육에 주는 운동 명령이 정확하지 않고 무의식 신경은 근육이 빠른 속도로 반응해야 하는 자극이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반사작용으로 근육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간의 갈등, 의식 신경과 무의식 신경 사이의 갈등, 자주 일어나는 무의식 신경의 고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KSNS의 특징은 두뇌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관이 내려지는 신경명령체계다. 척수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근육에게 의지보다도 강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온몸에 작용한다. 통증이 있거나 없더라도 근육의 한 부분이 약해진 것을 찾아내며 몸이 안전한 건강에 무리 갈 때 긴급한 상태에 이렇게 해서 걷기 흔들거림의 역학은 장력통합 흔들거림을 통해서 이렇게 장력통합성의 기본구조는 삼각형이다. 매 걸음마다 몸을 이루는 삼각형들은 내부의 힘과 외부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전진한다. 장력통합성의 장점은 그렇다면 인체는 왜 이런 장력통합성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장력통합성의 구조를 보면은 속이 꽉 찬 대부분의 구조에 비해 기둥이나 재료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가볍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탄력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등산용 텐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산용 텐트. 장력통합적인 걷기. 발가락이 땅을 박차는 순간의 그 힘, 속도,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정보가 뼈로는 충격을 통해서 신경을 흐르는 뉴런을 통해서 그리고 근막을 흐르는 출렁임이 온몸과 두뇌로 전달이 된다. 이처럼 안정과 불안정의 연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인체는 어느 동물보다도 에너지 효율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걷기 뼈와 근육의 역할은 뼈의 기능과 구조. 사람의 몸은 206개의 뼈가 조립되어 형태를 유지한다. 이 뼈의 역할은 5가지로 운동, 보호, 지탱, 조혈, 무기질의 저장이다. 이처럼 뼈는 신체의 형태를 제공하고 체중 부하를 견디며 직립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이처럼 뼈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뼈와 뼈 사이에 근육과 힘줄로 조립되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절의 기능과 구조.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거나 극히 작은 부동 관절과 관절의 구조를 보면은 연골이 뼈에 관절면 끝부분을 덮으면서 관절면들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킨다. 사람의 윤활 관절은 또 구성을 하는 양쪽 뼈 끝의 대부분은 한쪽 방향의 볼록면이다. 구르기 또 미끄러지기, 축돌림 관절이 이렇게 뒤틀리고 움직이면서 구르기 운동을 하고 근육의 기능과 구조는 힘줄을 통해서 근육이 자세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2가지 방법이 뼈의 안정화와 뼈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네요. 길항작용에 의해서 근육의 모든 운동은 바로 이런 길항작용이 있다. 길항작용. 김세연의 서로 발견된 자연의 실습 KSS에서 의하면은 신경의 명령에 따라서 힘을 조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움직일 때 각 근육과 관절은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
걷기 균형을 향한 끊임없는 불균형. 약 600만 년 전에 최초로 두 발로 일어선 인류는 중력과 싸우면서 줄곧 걸어왔다. 중력과 걸어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은 걷는다. 사람은 걷는다. 했어요. 그렇다면 몸의 무게중심이 F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은 뇌일까? 아니다. 뇌는 걸으라고 명령을 내릴 뿐 매번 오른발 왼발을 외치며 발과 관절에게 F를 유지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움직이는 신경구조의 명령이 몸의 균형과 안전을 유지한다. 현재의 기계공학이 발달하였던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운동력을 어느 기계도 따라오지 못하게 할 만큼 어렵고 민감한 일이다. 걷는 자세가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네 발로 걷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두 발로 걷는다. 매 걸음마다 인간의 무게의 중심과 좌우 균형을 얻어내리고 흔들거림을 반복한다.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이런 자세를 걷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사람이 걷는 모습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걷는 속도가 느리면 육체적 또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중력과 오랫동안의 균형을 이루려면 적절한 걷기가 최고다. 우리 몸의 근근력기를 이루는 조직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튼튼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오히려 약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스트레스란 뭔가? 손 상태는 상태이므로 과도한 부하에 매우 민감하다. KSNS의 질환 파악은 이러한 병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발부터 목까지 가는 우리 관절과 근육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인체는 기계적인 구조물과 비슷하다. 우선 스프링, 고무줄 그리고 베어링이 연결된 기기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다시 앉아있는 사람에게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구부리고 있으라고 하면 밀어본다. 현대학은 디스키 스못을 박아서 양쪽의 균형을 맞춘다. MRI나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뼈의 근육 힘의 강도와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뼈의 상태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KSNS는 오른발과 왼발 힘의 균형, 힘의 강도와 속도들을 측정하여 질환의 근원 원인을 찾아낸다. 혈관과 신경상태 파악은 KSNS의 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혈관의 건강상태다. 혈관은 인체 상태에 몸이 스스로 치료해가는 과정은 피가 심장과 폐를 거치며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동맥을 거쳐 온몸에 전달해주고 노폐물을 흡수해서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순환한다. 발의 혈관과 신경공판은 세밀하게 뻗어 있다. 만일 사고나 어떠한 인에서 혈관과 신경망이 끊어지거나 수술 등의 원인으로 잘라지면 인간 대부분은 혈액과 신경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진다. KSNS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의 혈관과 근육 상태를 눈으로 먼저 파악한다. 치료자는 목의 발가락의 온도, 발등의 온도 등을 무릎으로 부위별로 느껴본다. 진단하는 사람은 신체의 각 부위 찾아낸다 했네요. 김세연의 그러니까 걷기 센서 발가락의 구조적인 특성과 기능은 발가락은 걷고 뛰는데 균형을 찾아내고 추진력을 내는 기능을 한다. 비록 더 길고 더 무거운 발가락을 감속시키는데 추가적인 대사비용이 들어서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거리 걷기 우선 단거리 선수들이 가능한 빨리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한다. 달리기. 그런 고양이 수염을 반을 잘라보자. 그러면 고양이는 활동을 하면서 수염이 잘린 오른쪽의 감각이 없어지고 방해물이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발가락이 약할 때의 문제점은 사람의 발가락도 고양이의 수염처럼 감각 기능이 있어 치밀한 정보를 흡수하고 걷고 뛰는 동작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각각 4번과 5번 발가락이 평지가 아닌 것을 눌렀을 때 인체는 좌우로 늘리며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다. 결과적으로 발가락의 감각 둔화는 수염이 잘려진 고양이처럼 온몸의 경직된 상태를 불러온다. 온몸의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힘이 발가락에 있다. 엄지발가락에는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강한 힘이 있다. 발가락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강화하기 위한 방법. 발가락 신경은 발톱 바로 위에 있다. 발가락의 신경은 발가락 신경. 이 신경 부위를 볼펜이나 라이터로 같이 가벼우며 딱딱한 물건을 눌러주고 주물러주기를 5분 정도 한다.
아픔을 느낄 정도로 서너 차례 누르고 만져주고 신경인데 아프네 하고 풀어줄 수 있다. 발가락 강화 운동. 또 걷기 시작이자 기초 발에 발목에서 뼈가 이렇게 많고 인대가 발의 운동에 강한 사람이 움직일 때 거의 모든 관절은 구름, 회전, 활주 그리고 흔들림이 결합되어서 움직인다. 비스듬족 이렇게 해서 회측 황마치 그럴 때마다 매번 발바닥은 몸무게 전체를 지탱하여서 몸이 좌우전으로 움직여도 균형을 이루게 한다. 발의 인대와 힘줄에 의해서 지지되는 세 개의 아치다. 발아치는 횡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내측 종아치로 이루어져 있다. 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의 문제점은 발은 평생 자기의 몸무게를 버텨준다. 그러다 보니 발의 근육과 뼈는 다른 내장기관이나 상체의 뼈와는 달리 질기고 든든하며 단단하다. 그래서 외측 이렇게 긴장 발바닥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 때문에 발 중앙의 관절들이 양쪽으로 당겨지면서 발아치의 장력이 증가된다. 발 뒤꿈치나 발의 대부분이 들리게 될 때 체중은 내측에 있는 뼈를 향해 이렇게 움직여준다. 게다가 딱딱하고 쿠션이 있는 신발의 구조 때문에 족저 근막 앞부분 C와 뒷부분 G가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감퇴한다. 발의 구조를 감안할 때 맨발에 가까운 신발이 가장 이상적인 신발이다. 발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발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가락과 족궁이 잘 움직이고 제한받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는다.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할 점은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자갈이 많은 길을 피하고 발 마사지도 수시로 해준다. 발 반사요법과 신발은 한국 사람치고 오른쪽의 그림을 안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 귀, 어깨, 기관지가 심장, 백년결장, 소장, 일거직장, 발 자극점이다. 발 반사요법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되어 기원 2000년도에 고대 이집트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과거에 그렇겠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운동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발목 움직임, 인간은 두 다리를 걷기 때문에 발목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것이 관절이다. 발목의 운동 역학은 그래서 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걷고 충격을 흡수하고 건강한 발의 감각 기능들 역시 하지의 보호와 안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제공한다. 그럴 때 앞의 그림과 같이 발목 중심에 이에 힘이 걸린다. 약한 발목이 말이나 발목 관절은 모든 중요 관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많이 움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자주 부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하다. 발목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발목은 여러 개의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 영역이 매우 넓다. 의자에 앉아서 두 발로 모아서 몸쪽으로 끝까지 당겼다가 아래쪽까지 밀기. 상하체 연결점 무릎의 구조적인 특성은 약한 무릎 원인은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의 연결한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보호하지만은 이렇게 대퇴가 설계고 이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부상은 무릎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래서 영어로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은 반복적인 활동이나 무릎의 반복적인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한다. 과사용. 약한 무릎과 내과 질환은 이렇게 약한 무릎에 따른 내과 질환다. 그럴 때 오른발이 지면에 충격을 주면 반사적으로 오른쪽 머리 근육까지 충격을 준다. 이것은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다. 중력이 없다면 반작용은 매우 미약하고 사람은 공중으로 떠오른다. 이와 같이 발바닥이 받는 충격은 무릎 구부리는 힘의 속도에 연관되어서 오른쪽 상체에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허파를 받쳐주고 있는 횡격막도 밑으로 처지고 간을 누르게 된다. 간의 조직은 실리콘과 같은 형태의 부드러운 탄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무릎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릎을 운동을 할 때 부상을 입기 쉬운 부위이다. 슬개골 움직임의 운동은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인체 역학의 기저 코어관절,
고관절의 고전한 골반 즉 엉덩이는 주요한 세 개의 매우 다른 기능들과 연관이 있다. 첫째, 골반은 다리와 몸통을 많은 큰 근육들을 위한 공동의 부착 지점을 제공한다. 둘째, 골반은 상체와 몸통의 무게를 앉아있는 동안 그리고 서 있거나 걷는 동안에 다리로 전달한다. 그 중에서 골반 관절은 엉덩이 뼈인 골반의 큰 모양으로 생긴 비구 부분과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의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다. 앉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들기를 포함하여 인간성에서 중요한 움직임의 대부분은 엉덩이 관절의 기계적인 역동성 덕분이다. 그 모양이 마치 공처럼 둥근 대퇴골의 모습과 같다. 골반골 고관절의 운동 역학은 세 개의 주요 축에서 움직임을 허용하며 행정은 굴곡 신전, 고관절은 인체의 중심이 놓인 관절 위치 때문에 상체 바닥 관절이면서 하체 이렇게 등등 약할 때의 문제는 고관절의 스트레스는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한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질 때 발생한다. 고관절 부상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천장을 보며 누워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린다. 그렇죠. 약한 뜻이 강한 척추곡선의 역학. 척추의 구조는 인간의 척추는 이렇게 해서 척추의 역할은 척추에는 각각의 척추 영역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척추의 만곡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자에 똑바로 앉아 책을 읽기 위해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보자. 약할 때의 문제는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매년 증가의 추세이다. 걷기가 척추에 좋은 이유는 우선 걷기는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한다. 몸통, 코, 그리고 걷기는 근육이 독소를 배출한다. 신체 활동에서 걷기와 혈액순환, 발바닥과 종아리, 인간만 필요한 하지 혈액순환, 사람의 혈액순환 구조는 다른 동물, 심지어는 영장류의 원숭이와 확연히 다르다. 사람의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로 많아지고 종아리 근육은 인체의 근육을 붙잡아주는 근육이면서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 종아리 혈액순환 역할을 한다. 자, 이완된 종아리 근육은 수축된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 부족한 힘을 보충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다. 종아리의 정맥은 인체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끝낸 혈액을 또 저장하는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럴 때도 비행기 좌석이나 이렇게 한다. 종아리 걷기 그리고 혈액순환은 모든 건강의 기본은 피가 잘 통해야 한다. 심장이나 오면은 걸어서 심장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할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유는 하늘만큼 많다. 종아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다른 도구나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걸어다니는 것이다. 경추와 머리, 움직이지 않는 추머리, 모든 운동할 때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바른 자세의 유지가 필요하다. 경추의 구조와 역할,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모든 움직임에서 정상 보행할 때 목은 머리가 시선을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머리를 흔들거나 돌려서 생기는 위치의 변화가 아니다. 경추가 약할 때의 문제지만 경추 통증의 대부분은 머리가 수직과 수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머리는 척추 위에 볼링 공과 같다. 뒤통수의 근육, 머리와 뒤쪽 척추를 연결하는 근육은 척추의 명령 및 센터다. 또 기울어진 머리는 비강을 통한 호흡의 자유로운 흐름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와 같이 기울어진 목의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 목 디스크로 진전이 된다. 머리를 흔들지 않고 바로 걷기는 자 머리에서 자세는 그렇다면 척추 머리를 바로 늘리고 자세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눈으로 땅을 살핀다. 그러면서 전방 10에서 15m 앞을 바라보지만 고개를 밑으로 숙이지는 말고 시야 전체로 본다. 네, 정리하군요.